소화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화는 섭취한 음식물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영양소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영양으로 흡수가 되죠. 그리고 그 성분으로 뼈와 살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소화불량인데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화불량을 만병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위에 소화불량 찌꺼기 음식이 쌓일 경우 통증을 호소하는 병인 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찌꺼기는 약 9m의 장을 지나면서 더욱 부패됩니다. 대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변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각종 영양소의 변성으로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이렇듯 소화불량은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단백질이 잘 소화되지 않으면 질소 화합물과 강력한 발암물질까지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은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독하려고 애를 쓰죠. 결국 해독하는 간은 지치고 지쳐서 몸에 피로물질이 쌓여서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림프까지 이상이 옵니다. 그렇다면 각종 만성질환이나 난치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소화불량은 단순히 위가 더부룩하네 하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완전한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한국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물 따로 밥 따로 식사입니다. 탄수화물을 입에서 꼭꼭 씹어서 침과 잘 섞여야 완전히 소화가 됩니다. 탄수화물의 소화 효소는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물에 밥을 말아 먹게 되면 침과 별로 섞이지도 않고 후루룩 위로 넘어가게 되죠. 위 안에서는 국물과 함께 들어온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췌장의 아밀라제까지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췌장이라는 장기는 아밀라제 분비 외에도 많은 일을 해야 하죠.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 효소도 분비하고 혈당에 관련된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무심코 꼭꼭 씹지 않고 삼키는 것이 췌장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췌장이 지치게 되어서 소화 효소도 호르몬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물과 밥을 동시에 먹는 식사는 한마디로 비에 젖은 장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젖은 장작은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타다 말고 시커먼 그을만 남기게 되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렇게 국물이나 물과 함께 삼켜져서 소화효소가 희석이 되면 완전 소화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물 따로 밥 따로를 실천해 보시면 좋습니다. 힐링스쿨의 황성수 선생님은 현미 채식을 꼭꼭 씹어 먹는 방법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힐리언스 썬마을을 운영하는 이시영 박사도 첨가물과 강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식 밥상을 30분 동안 꼭꼭 씹어 식사하게 합니다. 물 따로 밥 따로 먹기와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는 방법은 완전 소화의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식사를 해서 완전 소화가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는 바로 바나나 똥입니다. 영양이 잘 흡수되고 찌꺼기만 배설이 되면 바나나 모양의 변이 나오게 됩니다. 바나나 변은 물보다 비중이 낮아서 물에 뜨게 되는 거죠. 반대로 완전히 소화가 되지 못해서 영양이 다 흡수되지 않은 변은 어떻게 될까요? 물보다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는 소식을 했을 때와 과식을 했을 때 다음날 변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국과 찌개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식문화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식습관을 단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물에 젖은 장작은 잘 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물 따로 밥 따로 완전소화 식사법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부터가 건강의 시작이 됩니다.